4407도 없어. 그냥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드에서 유리할 때는 내면은 다 죽으니까 안 내죠. 벌목기가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가 필드에서 유리할 때 일단 핸드에서 끝까지 안 냅니다. 그러면 카드 한 장 값이 아니에요. 내 드로우 한 턴에 그냥 저걸로 버린 거야. 굶주린 개는 얘기가 다르죠. 1, 2 그냥 내면 돼. 멀록은 예외고. 그리고 내가 필드에서 분리할 때 파멜리 연자로 필드 역전하겠다.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데스윙도 아니고. 얘 딱 내자마자 다 죽으면 그렇게 되지. 근데 다 죽는 게 아니라 얘가 한 턴에 살아있을 때 다 죽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야 돼. 어... 좋은 질문이네요. 파멜 연자를 냈을 때 허수아비나 거미의 중매치 거기 네르비알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보통 저는 던집니다. 거미 같은 경우에는 중배가 발동됐을 때 오히려 공격력이 더 높아지죠. 1, 2보다 2 하나보다 1, 1 둘이 좋잖아. 그래서 거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는 게 맞고 허수아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갈리는 게 내 핸드 여유가 있으면 허수아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핸드 여유가 없으면은 허수아비 2, 3이라도 아끼는 게 난데 대부분 파멸 예언자를 만났을 때 내가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서는 핸드 여유가 있을 거예요. 핸드 여유가 있다는 거는 지금 허수아비 골렘 안 나가면은 나중에 7턴이나 8턴쯤에 허수아비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서린도 내야 되고 그 스톰인드 기사도 내야 되고 아니 그 은피 십자군 기사도 내야 되고 막 돌주먹 오거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안 내면은 계속 못 내기 때문에 상대 영능 1점이 가능한 직업이어도 심지어 허수아비를 낼 때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다. 상대가 도적이나 마법사 같은 애들이면 허수아비는 조금 애매하고 거미는 반드시 내야 돼요. 지금 안 내면은 걔는 나중에 그냥 생뚱맞은 1, 2로 나옵니다. 굶주린 개를 나중에 그냥 내는 게 되는 거예요. 거미는 반드시 내야 되고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되게 애매하네요. 그런 하수들이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파멜리아 연자는 자기 코스트에 나갔을 때 의외로 생각보다 좋습니다. 근데 요거죠. 근데 자기 코스트에 나갈 수 없을 때가 있고 자기 코스트를 놓쳤을 때 좋은 효율이 아니에요. 종말리는 진짜 안 좋은 효율이에요.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이제 그 캐잔 얘가 비밀을 훔치는 판은 꼭 이기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거의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캐잔 비술사를 되게 못 만든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뭐 그 명치냥꾸냐든지 비밀을 너무 카운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항의가 조금 있었고 사실 예전에 그 와중에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유저들이 이제 비밀을 결국에는 발동시켜야 되는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 비밀을 카운터하는 카드를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캐잔 비수스한 카드를 만들어 버렸는데 나는 저거 자체가 조금 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비밀을 쓰는 직업은 9개 중에 3개고 결국 캐잔에 4덱에 넣고 이제 그러니까 랭크 게임 기준이나 대회 기준에서 덱을 돌릴 때 그 요게 비밀을 사용하는 직업을 만나면은 분명히 카운터를 할 수 있지만은 사용하지 않는 직업일 때는 너무 그냥 4코스트 4-3이니까 그게 조금 이제 밸런스상으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카드를 되게 싫어하고 투기장의 경우에도 그런 점들이 적용이 되는데 투기장의 경우는 사실 오히려 뽀록적인 요소는 난 더 적다고 봐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비밀은 무엇인가? 원래는 오늘 이제 내가 강의 주제로 코도란 무엇인가를 준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원래는 내가 오늘 주제로 요걸로 하려고 했는데 1강의부터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아무리 길게 끌어도 내가 한 30분 여기다 쓸 수 있을 테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비밀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는 비밀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는 게 어,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거랑 이거랑 이거 말고 일단 비밀이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다 대처될 수가 있죠. 이 직업들만 보면 되니까 좀 편하지. 가령 서린에 대해서 평가할 때만 해도 모든 직업이 서린을 쓸 수가 있고 그런 거야. 비밀은 어차피 쓰는 직업이 세 개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저번 방송 때 폭덫에 대한 정의를 이제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폭덫을 물어보셔가지고 그, 그 부분은 이제 한번 다시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내가 요 글을 올리다가 여기 사냥꾼 강의 11번 어제 방송 11번 요게 이제 초반에 나오던데 그니까 카드의 개념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바바바바 조회수도 좀 올려주세요. 추천도 좀 해주시고 아무튼 그 자 이제 비밀을 봅시다. 일단 내가 쓴 거여서 비밀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어. 그리고 예, 직업 3개 중에 안갚음 여기 있죠. 상급 쫙 넘어가서 고귀한 희생 최하급 구원 최하급 참회 최하급 누엔누는 사실 일로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어봤자 보이지도 않아. 휠 계속 내려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거가 상급이고 특급도 아니야. 우리가 목고마를 카운터 치기 위해서 2, 3하수 짚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 갚은 여기 있어. 나머지 이제 여기서부터 최하급 최하 아니 요건 비밀 아니지. 최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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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마법사 중급 거울상을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가치를 올리셔도 되고 조금 더 낮추셔도 돼. 여기에 있는 애매한 애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복제 어디 갔니? 여긴데. 중급. 복제는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아. 자체로 필드 영향력은 형편없죠. 그 다음에 최하급. 그 다음에 하급. 주문의 곡사. 그렇게 하죠. 얘는 사실 비주얼 믿고 픽하는 거지. 그 다음에 증발시키기랑 마법 차단. 하급. 아 이게 다지? 그 다음 아니 요거 있지 여기 있지 얼음방패 최하급 그 다음에 사냥꾼 어제 이코스트 신성화의 그 약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었죠. 빙결의 덫 중급 폭발의 덫 저격 하급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눈속임 최하급 뱀덫 상급 이 게임에 존재하는 비밀의 가치가 대체적으로 저렇게 돼요. 그럼 내 생각에는 평균 가치가 한 하급 갈 것 같은데 하급이나 최하급 갈 것 같은데 모든 비밀의 평균을 구하면은 그러니까 비밀은 무엇인가 투기장 기준으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밀 카드는 무엇인가 누가 물어보면은 그 이유는
이거라고 봅니다. 어, 지난번에 사제 12수색 내기 나왔었는데, 그때 픽을 하고 한 판만 하고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고, 그 영상을 보면은 이 상대방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발시키기를 법사가 썼을 때 거의 탈진 가까이 갔다면은, 그리고 내가 또 증발시키기를 생각 훔치기로 덱에 있는 거를 봤었거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발동을 안 시켰고 결국 탈진 가서 내가 이겼죠. 그럼 증발은 계속 걸려있고, 원래는 1대1 교환을 해야지 카드 한 장 값을 쓴 건데 1대1 교환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카드 한 장 값으로 안 쓰인 거죠. 보편적으로 카드 한 장 값을 못합니다, 비밀 카드들은. 그리고 그 이유가 발동 시기를 상대방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발동 시기를 내가 조정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조정해. 대부분의 카드들은 다 내가 조정하죠. 그 다음에 예, 안 갚으면 사실 리스크가, 요거 말고는 비밀이 다 쓸모없으니까 사실 뭐 구원 실수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한데, 가끔 나머지의 경우는 어차피 대처가 충분히 가능해,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은 결국 안 갚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 갚음이, 만약에 안 갚음일 경우까지 생각해서 대처하게 돼서, 안 갚음도 사실 아주 중요한 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비밀들이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꼬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사실 비밀 카드의 완성도에 있어서 나는 조금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기획 의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이왕의 비밀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심리전을 유도해 내리고자 기획된 건데 별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기장에서 제일 유용한 비밀은 사실 뱀덧이에요. 뱀덧은 어차피 영웅 등급이고 영웅 등급에서도 아주 중요한 카드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카드지. 그래서 흔히 안 만나거든요. 근데 발동 조건이 하수인 쳤을 때다 보니까 빙더 폭더 때문에 결국 하수인을 칠 때 뱀덧이 발동돼 버리면서 2코스트에 1, 2, 셋을, 그러니까 필드에 갑자기 1, 2, 셋이 충원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뱀덧은 조금 거의 생각을 못해요. 그게 유저 책임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 그게 약간 그 그러니까 등급으로 인한 혜택을 받은 거지. 영웅 등급은 잘 나오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주술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번개 폭풍이 일반이었다면은 지금보다 더 셌을 거는 맞습니다. 그 내 덱에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주술사가 그럼 더 세지는 건 맞아. 근데 신기하게도 번개 폭풍 카드 자체로 치면은 희귀 등급인 게 더 세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픽 할 확률이 낮아서 그런 거지. 픽을 했으면은 희귀 등급이나 일반 등급이나 리스크 차이는 똑같은 거잖아요. 내 덱에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주술사 입장에선 번개 폭풍이 너무 일반 등급이 되면 더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주술사가 더 세지는데, 번개 폭풍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희귀인 걸로 인해서 사실 혜택을 더 봐요. 상대가 번개 폭풍 각을 잰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거든. 보통 없는 덱이 더 많으니까. 그랬다가 번개 폭풍이 날라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기둥 각을 많이 신경 쓰는 건 그 법사의 일반 카드이기 때문이고, 주술사의 번개 폭풍 각은 신경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조금 그런 그 심리 싸움이 있어. 그래서 그 등급에 따른 혜택들이 조금 있는데, 사냥꾼의 뱀덕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른 혜택을 조금 받았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일반 등급이면은 사냥꾼이 지금보다 훨씬 세지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뱀덕을 많이 픽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도대체 사냥꾼한테는 하수를 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비밀 걸렸을 때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게 영웅 등급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거의 무시하고 하수를 쳐요. 그러면은 그 결과 결국 사냥꾼은 더 약해졌지만은 그 폭덧이나 빙덧과 뱅덧과 이 심리전을 거의 못 거니까, 뱀덧 자체로 치면은 영웅 등급이기 때문에 더 세졌다는 거지. 약간 그런 얘기고, 그래서 캐잔비술사는 결국 이거를 카운터 치는 거예요.
이거를 카운터 치는 거고, 아무리 법사랑 성기사가 투기장에 많다고 해도 법사랑 성기사가 비밀 때문에 무서운 직업들이 아닌 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비밀을 충분히 픽한 법사나 성기사한테 내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충분히 픽했어도 좋은 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은 그렇게 사실 높지가 않은 게, 비밀은 이거기 때문에. 이거. 그렇기 때문에 회전 비술사로 비밀을 카운터 치겠다는 건 사실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고, 단지 캐전 비술사는 4코스트 아무튼 4-3 공채에 기본보다 조금 못 미치는 공채죠. 비밀을 어쩌다가 뺏었을 경우에는 그 판은 내가 거의 이기더라. 그 판의 승률을 엄청 올리더라. 그것까지가 이 카드의 가치여서 딱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4코스트 4-3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벌목기에서 중매 뗀 거. 여기서 반드시 풋내기 기술자를 짚는데, 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냥 넘어가야 될지. 그러면은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설명을 드릴게. 노설명? 아니야, 근데 이미 물어본 분이 한 분이라도 나왔으면은 설명을 드려야 돼. 풋내기는 여기 있고, 패거리는 여기 있습니다. 풋내기는 이 코스트를 지불해서 내가 혜택을 본 거는 필드에 110 공채를 충원한 게 전부예요. 필드에 110 공채를 충원한 게 나의 혜택이고, 그 다음에 혜택이, 그게 이 코스트 비례해서 말도 안 되는 혜택이니까 성기사의 영능이랑 똑같은 값이니까 카드라도 돌려줄게. 대신 카드라도 돌려줄게 해서 에이드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드로우 카드냐 아니냐 논할 것도 없고, 그냥 이 코스트 110 공채 카드 돌려받기. 그러니까 성기사의 영능과 정말로 흡사한 능력이죠. 근데 이 카드를 돌려받는다는 게 사실 얘는 학급에 있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이거는 사실 되게 좋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코스트 1일 공채인 게 있으나 마나인 경우가 많아서 그게 문제인 거지. 만약에 저 1드로라도 없으면 얘는 결국 어차피 1로 가야 돼. 얘가 1코스트 11이니까. 저 1드로가 얘를 이만큼 올린 거예요. 그리고 학급에 독할도 있고 투기장의 제왕도 있고 막 2, 3 하수들 있고, 도적은 내가 2, 3 하수들 이렇게 갔다 왔긴 했는데, 아 잠깐만. 와, 도적 노란색 설명을 내가 뺐구나. 뭔가 허전하긴 했어. 내가 그날 하루 종일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란색에 가 있는 이유가 그 영능 특성을 고려한 건데, 심지어 성기사나 드루이드도 이런 애들을 영능 특성 무시했거든요. 그냥 아니 성기사가 아니라 마법사나 드루이드도 부족한 공격력에 1점 더 할 수 있어도 이 코스트 써야 돼서. 근데 도적은 영능을 껴놨을 수가 있어서 얘네들의 가치를 올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 그니까 분내기 기술자는 딱 그 정도인데, 예, 나는 패거리를 최하급으로 내릴까 하다가 가령 혼자 시키기보다 안 좋게 쓰이는 경우도 많을걸. 그래도 투기장의 특성상 내 핸드들이 아주 막 풍족하고 진짜 만화 코스트를 딱딱 4코스트, 5코스트, 6코스트 이렇게 필요한 타이밍마다 딱딱딱딱 쓰는 그런 덱들이 잘은 안 나와요, 투기장에서. 그래서 어쩌다가 결국 2코스트 남으면 영능 쓰는 거거든. 그럴 때 패거리를 쓰면은 지금 당장은 카드 한 장 값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먼 미래에 어쩌다가 쓸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서 여기다 갖다 온 거예요. 더 내려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패거리가 안 좋은 이유는 풋내기랑만 비교해봐도 가령 똑같이 이 코스트를 썼어. 이 코스트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또 중요한 게 하스스톤에 있어서 모든 영능은 이 코스트다. 그러니까 내가 영능은 무한이고 카드는 유한하죠. 카드 한 장 값을 하기 위해서는 영능보다 좋아야 돼요. 영능보다 좋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영능보다 좋지 못한 카드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풋내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적 영능보다 안 좋은 능력인데 아무튼 카드 한 장 돌려봤기 때문에 결국 내 덱을 29장으로 만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풋내기는 저 정도에 가 있는 거고, 패거리의 경우에도 도적의 영능보다 필드 여왕력이 분명히 적습니다. 내가 카드 한 장을 썼는데 그 말은 결국 자체로 불리해진다는 거죠. 이걸 쓴 도적 입장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카드예요. 그 점을 아셔야 되고, 썼을 때 오히려 보통 불리해지는데 그 세 장을 그러니까 풋내기처럼 딱 쓰자마자 바로 핸드 보충이 안 되죠. 그 세 장을 결국 덱에 집어넣었다는 거는 심지어 서리바람 서린이 그렇게 좋더라. 내가 집어넣어 줄게. 하고 딱 집어넣어도 나중에 그 세 장을 뽑아야 되는 문제고, 그 서린만 해도 사턴에 놓쳤을 때는 근데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린을 나오고 걔를 패거리 하려면은 결국 그 세 장의 서린도 다 사턴에 놓친 서린이에요. 다 사턴에 놓친 서린이고 어딘가에 쑥쑥 끼워놨을 때 결국 다른 카드가 나오는 대신 그걸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린 밑에 절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서린 밑에 캐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캐른 위에 서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치면은 그런 거는 다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드로우의 효율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생각 움직임이나 신비한 지능 같이 바로바로 막 마음의 눈이나 딱 썼을 때 바로 핸드라도 보상이 돼야 되는데, 패거리는 불행히도 이거 드로우 카드라고 보기도 뭐하고 이 코스타 썼는데 필드 메이드 핸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다 놨으니까 혼절시키기 아래로 보낼까? 아무튼 공포의 적을 들을만 한 것 같은데요. 무기 하나 있고 무기 공격력 하나 있고. 정신 나간 애는 도적이어서 가치가 올라가는데 완전 정신 나가는 애는 가치가 안 올라간다. 그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정신 나간 복격수가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가치가 조금 올랐어요. 가치가 조금 올랐고 도적이어서 특별할 건 없다 이거죠. 정신 나간 폭격수는 가치가 한 칸 정도 올라갔을걸, 원래 가시덤불 호랑이 아래에서. 그러니까 도적의 영능을 끼고 있을 때 정신 나간 그러니까 살짝 모자란 거. 나는 영능을 끼고 있고 그 상대 하수피가 2다. 그럴 때 폭격수를 내면은 그 2점을 1점만 들어가도 영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 2점 들어가면 영웅을 안 치고. 그런 게 도적의 좀 특징입니다. 그게 법사나 드루이드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달라요. 법사나 드루이드는 일단 폭격수를 내보고 그래서 1피 남았다 하면은 그때 영능을 딱 써주는 건데, 그러면 이 코스트가 더 나가죠. 근데 도적은 이 코스트를 미리 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적도 아직 안 껴놔가지고 폭격수를 던졌을 때 1점 남았을 수 있는데, 도적은 이 코스트나 써서 그 1점을 잡아냈을 때 다음에 1점을 또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남은 거를 영웅을 치는 게 문제여서 그렇지,
영웅을 안 치면은 다음에 1점을 공짜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수가 가치가 조금 올라갔는데 올라간다고 해도 말 그대로 조금일 거야. 한 칸 올랐어. 한 칸 올랐어요. 근데 얘의 경우에는 결국 그러니까 한 칸 오르려면은 그래서 도적은 호랑이보다 폭격수 먼저 짓고 싶더라. 딱 그 차이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얘의 경우에도 그 똑같은 경우에서 도적이어서 혜택을 조금은 더 볼 거예요. 조금은 더 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교사보다 먼저 짓고 싶진 않아. 오히려 여교사도 도적이랑 궁합이 조금은 괜찮죠. 막 기습이라든지 아니면 칼부 같이 조금 쓴 듯 안 쓴 듯한 능력을 애 주문에 사용할 때 1, 1 하나 더 주면 기분 좋지. 근데 여교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건기보다 우선적으로 짓고 싶지는 않더라. 어차피 여교사 사터에 내느니 서린 같은 거 내는 게 낫고 건기의 경우 지금 상대가 거미전차 내도 1대1로 교환되고 그 다음에 기습을 안 맞는 좀 이점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노란 카드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전신 폭격수는 아무튼 격수 같은 조금 가벼운 느낌의 카드가 아니죠. 5코스타 쓴다는 건 거의 내 이제 만화의 모든 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정도까지 하고 격수를 완전 정신 나간 폭격수를 낸다라는 상황에서는 내 도적에 끼고 있는 영능이 그렇게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어차피 얘는 6발 던지면은 랜덤이 되게 심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도적 영능 차이로 하나라도 더 잡을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물론 다른 직업 대한 생각하면 나오죠. 얘가 5코스트다 보니까 드루이드나 마우사는 1점 남은 거 있으면은 2코스트 더 써서 7코스트 기본으로 써야 되는데 도적은 미리 끼고 있을 수 있으니까 걔네들보단 나을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기서 수치상으로 측정한 게 아니라 강함을 내 위에 있는 카드를 따야 될 정도로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니까 완격수는 6의 기대카시 도구로 작용할 경우가 많아서 나는 이 카드가 상급 카드가 아니라 그 중급 카드라고 봤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지. 이번에 조금 오른 이유가 실전에서 막상 해보잖아요. 탁베이더 리스트 따라가다 보면 필드 뺏길 일은 없다고? 그러면은 뭐 탁베이더 리스트 따라가면은 탁베이더 리스트는 항상 12승 해야겠네 그러면 탁베이더는 그니까 완격수는 필드를 내가 잡고 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5코스트에서 차라리 구루바시 같은 거 내는 게 낫지. 내가 필드 잡고 있을 때 이거 냈다가 내 거 다 죽어요. 그거는 누더기 골렘이랑 또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나도 중급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전에서 내가 해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일단 5코스트라는 거는 너무 늦다 보니까 그때 필드를 잡았을지 못 잡았을지 내가 그거를 알 수가 항상 없습니다. 뭐 좀 비등할 수도 있고 누가 필드 잡았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고 5턴이면 일단 충분히 중반이라서 대표적인 얘가 투자개발회사 용병 이 카드가 요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5턴에 보통 무조건 필드 잡더라 라면은 투자개발회사 용병이 고블린 이발기보다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등급 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필드 잡고 있었을 땐 진짜 셉니다. 근데 필드 못 잡고 있을 때들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 가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애매하게 상대가 필드 선점한 상황이면은 용병 내서 필드 따라갑니다. 필드 역전됩니다. 마찬가지로 폭격수도 결국 5코스트잖아. 5코스트 하수들은